최근 암호화폐 시장 괴롭다 못해 이제는 괴로운 것도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정보들을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힘든 장에서도 저에게 후원해주신 키웨스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힘든 장이 지나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키웨스트님의 유튜브 채널도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또람프 왜 이러나요? 금요일 혹은 주말 가까이만 되면은 관세 관련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참겠다. 오늘도 역시 상호 관세 관련된 발표 및 서명을 했습니다. 이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최근에 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 트럼프 뭐하나요? 물가를 낮춰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데 물가는 오를 것이지만은 금리 또한 내릴 것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뭔가 꼬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 1월 도매물가 혹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0.4% 상승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들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숫자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7,000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관련된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 물가는 오르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그러면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낮추는 것이 더욱더 쉽지 않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판이네. 한편 친 비트코인 인사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드디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취임을 정식적으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직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채택에 계속해서 힘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을 위해서 19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미국 시민들의 건강을 해쳤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꾸겠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고도비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에는 좋지 않은 물질로 만든 음식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자,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겠다. 19년에 걸친 열렬한 기도 끝에 하나님은 도널드 트럼프를 보내주셔가지고 본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게끔 만들어주었다라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습니다. 자,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랬었던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도 좀 살려줄 것인지 그놈의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었으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의치 않고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오히려 더 하락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척 했다가 꼬라박고 오르는 척 했다가 꼬라박고 꼬라박는 척 했다가 반등했다가 꼬라박는 척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만 죽을 맛이죠. 이건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난 그런 기분이랄까요. 고통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은 언제쯤 과연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인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억 5,096만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블랙락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었다. 2,204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와이오밍 경찰 조합 같은 경우는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오밍 경찰, 비트매집, 가즈아.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의료기업인 SBC 메디칼이 앞으로 67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자사 미국 법인은 코베를 통해서 다가오는 2월부터 5월 사이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할 것이며 회계, 세금, 사이버 보안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매집 가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앞으로 미국 규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기업체, 금은 등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일부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면서 지금까지 무려 83,758개의 비트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테더가 비트를 더 줘야 된다? 이에 대해서 테더사의 CEO는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JP모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빨만 겁나 터네. 이 JP모건의 분석가들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룹 자본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트코인도 테더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투자로만 분기당 1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200억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JP모건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을 쌀 때 못 사가지고 질투를 하고 있다. 양아치 같은 놈들, 너희들은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싸게 살 기회가 없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 이라면서 JP모건을 맹렬하게 비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론은 비트 안 판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회사 비자에서 비트코인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캐시백을 비트코인으로 준다라는 것인데요. VIP 고객은 최대 2%, 일반 고객 같은 경우는 1.5%의 캐시백을 비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2월 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거래들이 무려 39,620개의 비트를 매집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투더블록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확실히 비트코인 지지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인투더블록 뿐만 아니라 리얼비전TV의 분석가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달 조정으로다가 365일 신저가 지표가 2024년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버렸다. 이는 절대적인 바닥 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바닥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조정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보인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코인을 찾아봐라. 이런 강세 자산들이 다음 강세장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즉 하락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찾아오게 된다면 해당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선두로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어제 저항을 뚫는가 싶었었던 비트코인 결국 자빠지고 말았다. 역시 뉴스 관련된 펌핑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로만 분석가. 한편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는 해당 차트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면서 어제도 반등하면서 저항을 뚫을 뻔했지만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95,000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보다 가파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봤을 때 50 EMA짜리를 계속해서 비트가 뚫지 못하고 얻어터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가 오히려 더 상승해가지고 위에 있는 유동성을 정리하러 올라갈 것 같다. 자, 물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난 저점을 한번 건드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상승보다 하락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나는 해당 자리에서 반등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롱 포지션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결국은 이거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가 보고 있는 범위 내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내려오면은 반등, 올라가면은 리젝션, 거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해당 범위가 깨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브루탈 BTC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은 결국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가 있겠다. 이거 역시 이 사람만의 생각이죠.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들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화물 ETF에서 어제 자금 유출 발생했습니다.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블랙락에서는 유입 및 유출이 없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2646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이번에야말로 추가적인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트레이더 팀이라는 분석가는 기대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바이낸스 체인이 뜨거워졌었죠. 많은 상승이 있었던 바이낸스 체인, 그 배경에는 짜오짱펑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짜오짱펑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BNB 체인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BNB 체인에 상장된 밈코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이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강아지 브로콜리라고 하네요. 이 브로콜리 관련해 가지고 커뮤니티가 관련된 밈코인을 만들고 싶으면은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밈코인 만드는 것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그가 어찌됐든지 간에 BNB 체인을 활성화를 시켰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지 간에 활동을 해주니까 최근에 바이낸스 코인 관련된 체인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으며 BNB 같은 경우 꽤 우리 선생이 봤을 때 몇 안 되는 정말 건강한 알트코인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BNB 가지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엔 바이낸스가 드디어 온도를 상장할 것인가? 바이낸스 알파가 온도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낸스에서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온도. 다음으로는 SEC와 리플사가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리플사는 지긋지긋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커뮤니티에서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양반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그 이름 다빈치 J15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정도가 됐나요? 13년 정도 전쯤에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발 비트코인 1달러어치라도 사라고 뭐 거의 부탁하다시피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선구자다라는 그런 명칭을 받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투자자인데, 그가 이번에 리플 XRP 가격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일단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측하고 있는 리플 XRP 가격은 20달러에서 24달러까지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최대 24달러까지 보고 있다. 한때 리플 XRP를 중앙화된 스캠이라고 외쳤었던 그는 최근에 가격 움직임 등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바꿨다. 24달러 가지야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XRP가 올해 혹은 이번 불장 때 24달러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피터 같은 경우 프로토콜 수수료의 수익 50%를 활용, 코인 바이백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백된 물량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락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타운하우스에서 중국인 6명이 일가족 3명과 가사도우미 1명을 납치, 총기로 위협해가지고 1,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후에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련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중국인을 놔주거나 혹은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 중에 몇 명은 체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문을 해서라도 일당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자금을 반드시 회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입니다. 상반기 법인코인 현금화 목적 매도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이를 통해 가지고 기부나 후원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비영리 법인 대학들도 올해부터 2분기 이후에 법인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부자금을 드디어 매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 실명 계좌가 시범 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이 드디어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 바로 암호화폐의 위협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 놀고 있네.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장보다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